숙박업 같은 경우는 좀 전문가나 교육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고 다가구는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최대한 꽂힌데 이것도 좀 경매나 뭐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또 수강생 한 분이 네. 이거는 감정가가 그전 감정가가 한 18억 정도 되거든요. 경남 창원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거의 메인 도로에 있는 이거를 숙박업소를 하나 받았어요. 원래 18억 정도 되는 거를 4억 9천 정도에 받으셨죠. 네. 네, 이렇게 받아서 내부 구조는 이렇습니다. 잠깐만, 아까 그 사진에서 네. 전부 다요? 아니, 층을 받은 거예요? 한 층에 오른쪽 200평 정도 받은 거예요. 그런 숙박업소랑 그렇지, 저희 자체가 사이즈가 되게 커 보여가지고. 숙박업소랑 그 융주점 예, 이렇게 해서 한 건물에 막 섞여 있잖아요. 그죠? 섞어 있는 걸 같이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예전에 18억 정도 감정가 되듯이 엄청나게 여기 창문 있는 방, 여기는 뭐 없는 방 이런데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이건 방이 몇 개예요? 여기도 방이 한 13개 정도. 아까 비슷하다. 네, 13개 정도 되는데 매출이 좀 잘 나오는. 요즘에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숙박업소에 좀 관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 임대하고 에어비앤비 돌려보면서 그 네. 감을 확실히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게 좀 돈이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확실히 좀 받은 거죠. 그 다음에는 여기 그 다가구 저희 수강생 받은 사례가 한 6억 8천 정도가 감정가인데 요즘에 다가구 신축 지으면은 10억, 12억, 15억 정도 하거든요. 이거를 뭐 경북에 있는 건데 3억 9천 8백 정도에 받았어요. 네. 집은 상태는 되게 깔끔하고 가구가 몇 개냐? 그럼 1층에 4가구, 2층에 6가구, 3층에 6가구 이렇게 해서 총 16가구입니다. 다가구 16가구를 뭐 4억 정도에 받은 건데 뭐 내 돈 8천만 원으로 대출 80%. 이제 16가구니까 월세 30만 원씩 계산하면 480. 월세가 방 하나에 30에서 40이 나와요. 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500 정도 매출, 대출이자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전후로 뺀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400만 원씩 버는 구조예요. 여기 내부 사진 간단하게 궁금해하시면 이런 식으로 내부가 이렇게 깔끔합니다. 경북의 시는 무슨 시예요? 여기 구미. 구미. 예, 이렇게 해서 내부가 이렇게 깔끔해요. 좋네요. 예. 내부. 요즘에 이런 거 신축으로 하나 지려고 하면은 10억, 뭐 12억, 10억 이하 물건들도 없더라고 이 정도 퀄리티급이. 그리고 월세도 30에서 40만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내부 괜찮다. 예, 내부 깔끔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먼저 3,4렌트랑 에어비앤비를 해보고 내가 숙박업이랑 잘 맞는지 아니면 내가 다가구랑 잘 맞는지 그거를 따져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제일 베스트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가구하고 잘 맞는다는 건 그냥 단순한 월세만 받는 그렇죠. 나는 그냥 거죠? 월세만 받는 오케이. 건물주가 좋다고 하면은 다가구가 맞는 거고. 좀 더 난 적극적으로 좀 더 욕심을 부리면은 흐름을 하려는 숙박업이 좀 더 이게 그렇지. 그거에 대해서 좀 거고. 감을 잡아야겠구나. 네. 그리고 근데 보면은 근데 그거 있잖아요. 이게 이건 돌려봐야 솔직히 아는 거고 그 네. 전에 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가 뭐 다가구에 맞는지 아니면 에어비앤비나 이런 거에 맞는지. 그래서 에어비앤비랑 3,3M2를 실제로 해봐야지. 일단 한번 해봐야지. 해봐야지 이게 내가 이거랑 잘 맞는지 저거랑 맞는지 알고 다가구는 혼자서까지 되는데 사실 숙박업이나 이거는 좀 팀플레이가 필요해요. 전문가의 도움이. 왜냐면은 이걸 물건을 받고 이거를 대수선을 해야 되는지 15억을 들여야 되는지 아니면 고급 리모델링 6, 7억을 들여야 되는지 2, 3억을 들여야 되는지 몇 천 안에 끝내야 되는지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숙박업 같은 경우는 좀 전문가나 교육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고 다가구는 내가 혼자 살 수 있는 최대한 꽂힌데 이것도 좀 경매나 뭐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요즘에 딱 물건 보면 이거 돈이 된다 안 된다 이걸 좀 잘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좀 이게 좀 믿을 만한 멘토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듬직하고 좀 좋다. 뭐 이 정도가 좀 장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례는 공매로 거제도에 있는 것도 하나 좀 받아봤거든요. 저희 그 수강생 받으신 분이 네. 8억 1천 정도인데 실제로 받은 건 3억 6천에 받았습니다. 근데 저도 다가구에 이렇게 엘리베이터 있는 건 참 오랜만이에요. 몇 층짜리예요 이게? 4층? 네,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4층짜리에 네. 돈을 많이 부었네. 이 엘베 달면 엄청 돈이 많이 들어가네. 엘베 하나만 하는데도 사실 뭐 1억 정도가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올 수리가 좀 다 되어 있고 명도가 완료가 되어 있고 집은 원룸 하나, 투룸 6개, 쓰리룸 2개. 네. 그럼 여기 시세 보니까 원룸이 30, 뭐 투룸은 50, 뭐 쓰리룸은 70인데 제가 봤을 때 여기가 거제도잖아요. 관광지이기 때문에 에어비앤비 돌리고 3,3M 돌리고 하면은 매출은 저는 1,000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한 3분의 2는 임대 주고. 물론 이제 그 수요 조사는 해봐야겠다. 네, 근데 거제도 엄청. 괜찮아요? 핫해요? 여수가 이제 에어비앤비나
33 이게 한참 엄청 갔었거든요. 사람들 돈 네네. 내가지고. 네. 제가 거제도 거제도까지는 같은 못 경우는 봐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여기 임차를 얻어서 막 에어비앤비 33일 하는 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내 건물이잖아요. 내 건물이고 방 3개 이렇게 좀 넓게 해서 돌리면 내 건물에서 내가 그럼 외국인도 좀 받을 수 있고 여기에 뭐 33M 뭐 한 달 살기 이런 게 붙여지면은 리스크는 훨씬 낮다. 그건 좀 확인해봐야겠다. 예전에 그 33M2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그냥 투자를 했을 때 이 네. 거제도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투자자들의 무덤이었죠. 그렇지. 그런 걸 네. 떠나가지고 이게 호불호 표현이 좀 그런데 이 네. 그 조선소 맞아요. 이거 워낙 잘 됐을 때는 되게 호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구미처럼 다가구 엄청 들어가가지고 되게 잘 되다가 네. 한때 조선소가 거의 되게 힘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다가구가 마탱이 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가 요새 다시 또 부활하면서 이 월세가 개짓다 이런 이야기 들은 것 같긴 해서. 그러니까 거제도가 그 조선소나 이런 게 많이 빠져가지고 별로이긴 한데 그나마 여기서 가능성을 본 게 사람들이 이제 관광지로 가요. 그렇지. 요 타임에서 제가 분석을 안 해봤어. 네네. 그전에는 그전에는 약간 월세의 네. 개념, 다가구의 개념이었고. 네, 조선소 때문에 거제도가에서 아파트 가격이 거의 뭐 반토막이 나고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는데 관광지로 좀. 그러니까요. 그건 몰랐네. 관광지로 좀 상향하고 기존의 조선소나 이런 경기가 살짝 살아나면서 이게 시너지가 좀 되고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조선이 살아나니까 그게 수요에다가 네. 제일 좋은 건 이제 그 에어비앤비나 한달 산장 같은 네. 이런 수요가 붙어버리면 네네. 해볼만 하겠다. 네네. 되게 싸게 받고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이랬었던 또 뭐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 뭐 저번 주 얘기인데 이런 것도 하나 받았어요. 저희 또 수강생분이 연희동에 있는 20억짜리 건물을 뭐 19억 정도 되는 건물을 10만 원에 받았습니다. 공매로 이렇게 내용 받았는데 여기가 서울이니까 에어비앤비 돌릴 수 있어요. 좋지요. 내부가 이렇게 깔끔하게 그래, 이런 좀 거는 지어져요. 에어비앤비 딱 그거 에어비앤비 받쳐놓으면 누르면 되게, 최고죠. 되게 좋을 것 같다. 연희동 이쪽은 되게 좋은데. 연희동이고 뭐 지나가다 연예인도 막 보고 그런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요새 네. 그 홍대에서 이쪽으로 많이 넘어왔잖아요. 상권이. 네네. 그래서 이랬었던 뭐 좀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또 이거 뭐 프랜차이즈 같노? 아니요 그 모텔 있잖아요. 네. 좀 구형 모텔을 임대로 얻어서 리모델링한 사례도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잠깐만. 임대로 얻어서 리모델링을 했다고요? 네. 예. 보증금이랑 월세는 좀 가격 그 프라이버시 때문에 얘기 못 하는데 원래 이랬었던 모텔 숙박업소였어요. 네. 근데 이거를 고시원 하시는 분이 확실히 감각이 있어서 이렇게 전체 그냥 리모델링을 좀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의 가치도 좀 올리고 내부도 다 고시원이었구나. 원래 여기 모텔이었어요. 모텔을 이게 고시원으로 있었네요. 전환하는 거네. 뭐 금성 모텔인데요. 금성 모텔 이렇게 있던 데를 JYP 건물 근처. 그렇지. 약간 그런 개념이면. 그래서 여기 이게 내부 이분이 고시원 하던 분이니까 이런 그 스테이 느낌으로. 제가 걱정했던 게 보통 임차로 들면 이렇게 수리를 안 하잖아. 네. 근데 어차피 이것도 그 상태로 팔면 되니까. 그죠? 네, 이분은 이렇게 해서 그 룸 한 반은 고시원으로 하고 거의 대부분 찾고 나머지는 그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나 이런 단기 임대식으로 하면서 고시원이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시원 수요 차면은 그걸로 뭐 15개 돌리고 나머지는 에어비앤비 돌리면 되고 고시원 수요가 좀 덜 차면은 하고 많이 차면은 좀 줄이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요. 고시원 같은 경우는. 괜찮네. 네, 이렇게 해서 요즘에 고시원, 모텔, 여인숙, 여관 이런 데들을 이런 식으로 바꿔서 진행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어서 이것도 좀 가지고 와봤고요. 내부 구조는 이렇게 좀 고시원 느낌이긴 한데 좀 더 포근하고 좀 더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죠. 세탁기, 뭐 그러네요. 냉장고, 싱크대, 몸만 이 들어가면 되네. 가구랑 에어컨까지 이걸 전체를 다 짠 거예요. 네. 맞춰서. 이게 한 6평 이 정도 되겠다. 네, 느낌이. 네네. 평수는 이렇게 구조를 해서 이런 케이스 사례들도 있습니다. 사례들 많죠. 네. 다른 좀 여러 가지 사례들도 좀 더 많이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네. 오늘 기회가 되면은 이 정도 또 소통하고, 또 뭐 조만간 또 기회 되면 또 줌 라이브, 줌 라방 같은 걸 해서 거기서 또, 네네. 또 이런저런 또 꿀팁이나 소개도 하면서 재밌게 또 만들어 볼 수 네. 있죠. 라이브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야, 왜냐면 그래도- 대부분 이거 사례 하나하나가 사실 좀 파고 들어가면은 30분에서 1시간짜리거든요. 그죠. 네. 이 중에서 이제 그 단계별로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그 건물 약간 이런 쪽으로 해서 숙박업 이쪽으로 지금 세팅하고 계시네. 좋네요. 이제 앞으로 어떤 거 하실 거예요? 요거 저? 세팅되면? 저는 이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요 쪽으로 이제 계속 이제 네, 숙박업 쪽으로 좀 한두 개 정도 좀 더 볼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숙박업이 세팅이 됐어 이제 한 네네. 두세 개 정도 해가지고 네네. 이 충분해.
그 다음 계획을 좀 생각했나요? 저는 딱 그냥 잘하는 것만 열심히 하자가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딱 그냥 뭐 신축을 해라, 뭐 100억대, 200억대를 뭐 건물을 사라 이런 것보다는 네. 제가 잘해서 잘할 수 있는 것만 계속 반복. 뭐 다가구면 다가구만, 그다음에 이것만 해서 리스크 최대한 없이 뭐 10억짜리, 15억짜리를 뭐 3, 4억, 4억, 2, 3억에 사서 좀 세팅해서 이런 거 위주로만 반복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네. 요즘 시기에 딱 네.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컨셉이 좀 괜찮죠. 예전에는 얼마 전까만 하더라도 매도 차익 위주로 갔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그 상황에서도 제일 좋았던 게 자기가 그 현재 운영하는 수익이 알짜배기로 잘 돌아가면서 네. 가격이 올라가면 매도 차익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네네. 생각하는. 근데 지금 하시는 게 뭐 경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짜 10억짜리를 3, 4억에 낙찰받아 가지고 이걸 운영 수익을 잘 하면 원래 10억짜리를 낙찰받아도 운영 수익 잘 나오면 그래서 플러스 알파로 받는 상황인데 얘는 아예 싸게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해서 하게 되면 원래 감정가 15만 받아도 엄청나게 남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운영 수익도 괜찮아. 그럼 네. 거기다 더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 충분히. 운영 수익이 그냥 저는 원래 예전부터도 한번 부동산 사면은 좀 평생 가지고 간다는 마인드로 많이 사서 네. 지금 그렇게 이제 좀 플랜을 좀 짜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요 이제 그 유튜브 듣는 분들한테 뭐 투자나 아니면 본인이 요새 좀 느꼈던 거 이런 거 좀 한마디만 해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또 느꼈었던 게 뭐였냐면은 예전에 제가 뭐 칼조님이랑도 뭐 만나기 전이든 뭐 예전에 뭐 부동산 투자할 때 제가 느꼈던 게 막 저는 사실 원래 제 전문가가 제 별명이 지하의 신이었어요. 지하의 신. 네. 왜냐면 이게 상가 같은 거 1,000만 원짜리 상가 사서 월세 40만 원 받고 와 대단하다 막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원래 좀 지하의 신 그리고 잠깐만 지하가 반지하? 반지하. 아니, 그러니까 완전 지하.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거 있잖아요. 지하 상가 막 감정가 5천만 원, 뭐 2천만 원, 뭐 1억 하는 거를 제가 1,000만 원에 사서 월세 막 20, 30, 40만 원 세팅하고 너무 막 좋아하고 혼자. 근데 그런 물건은 강의를 못 하는 이유가 그런 물건은 사실 1년에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운 좋아서 한두 개 받은 거 가지고 내가 막 엄청 물론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큰 그건데 오케이, 보편성이 떨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번에 제가 3,3M2든 아니면 에어비앤비 강의, 뭐 숙박업 이런 걸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모텔 숙박업 시장도 너무 크고 에어비앤비 시장도 뭐 너무 크고 그다음에 뭐 단기 임대 시장도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다른 사람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 좀 기회가 되면은 뭐 무료 특강이든 뭐 강의든 뭐 돈을 얼마를 받든 뭐 많이 받든 안 받든 뭐 그런 걸 떠나서 여러 사람들을 벌게 해줘야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더 돈을 벌더라고요. 그런 걸 좀 느낀 게 많아서 요즘에 좀 그런 쪽으로 생각을 이렇게 좀 전환이 좀 많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진행을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저는 좀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카이저 대표님도 부동산 투자 내공이 좀 대단하시고 하시니까 수업 같은 거 많이 좀 들어보시고 뭐 저는 좀 부동산 투자는 좀 공부를 좀 꾸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스터디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걸 안 하면은 뭐 그리고 스터디도 돈을 내고 스터디를 해야지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계속 모여야지 자극도 받고 그러지 안 그러는 그런 쪽들은 뭐 예를 들어 뭐 무료로 계속 모여서 뭐 하고 이런 것들은 지속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은 뭐 꾸준한 뭐 부동산이든 재테크든 스터디 좀 꾸준히 하고 그리고 특히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대출이 물건별로 나오니까 뭐 한 20개 받아서 대출 쫙 받아서 월세 세팅 쫙 해서 받으면 돈이 되는데 지금은 하나 대출 받으면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332나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현금으로 최소 400에서 600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부터 좀 투자를 편하고 좀 천천히 하면은 좀 더 리스크 없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좀 도전을 추천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실 거예요. 보니까 약간 부동산을 꾸준하게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지나가 보면 뭐 항상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그죠? 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뭐 쇼핑몰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원래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원래 개인 소득이 많아가지고 뭐 전문직으로 해서 돈 버는 사람 결국에 가는 거는 부동산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부동산 쪽으로 이게 왔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주변에 돈 버는 시기가 다 있잖아요. 요새는 부동산으로 돈 벌기는 좀 쉽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다시 이제 흥하고 다른 이제 실제로 보면 주변에 각자의 상황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결국 부동산을 오더라고. 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보통 때 부동산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또 코인이 또 화랑이니까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이 또 다시 이제 부동산에 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맞습니다. 예. 결국에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아파트가 됐던 오늘 그 건물의 신님처럼 말씀드렸던 이제 최근에 핫한
트렌드인 뭐 삼삼엔 또 이와 같은 이제 숙박업 이런 임대업 자체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현금 흐름을 또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 건시님이 하시는 뭐 강의나 이런 게 있으면 또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긴 시간 동안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